안녕하십니까. 뉴스 이면을 파헤쳐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구길입니다. 러시아의 공습으로 시작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11개월여가 돼가는 지금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모스크바가 공습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의 데일메일은 현지 시간으로 23일 최근 모스크바 인근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관제에 방공미사일 시스템이 배치됐는데 이 배치된 지 며칠 만에 또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사이에 있는 야체로보의 말다이 대통령궁에도 판츠르 S1 대공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배치돼서 이 푸틴 대통령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직접 공격을 두려워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데일메일은 이어서 이 모스크바 인근 노보오가레보에 있는 이 푸틴 대통령의 관제에 지난주 판츠르 S1 방공 미사일 시스템이 배치됐는데 이는 우크라이나의 무인기라든지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푸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모스크바의 국방부 건물을 포함해서 저녁에 이 판츠르 S1과 S400 트라이엄프 방공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했는데 이는 모스크바에 대한 전면 공격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도 이날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판츠르 S1은 전투기나 순항 미사일, 드론 및 헬리콥터 등을 격추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일에는 러시아의 소셜 미디어들이 러시아 국방부 건물 꼭대기를 포함해가지고 모스크바 곳곳에 방공 시스템이 설치됐다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국의 가디언은 러시아 국방부가 사용하는 모스크바 강 인근의 8층 건물 옥상에 판츠르 대공 미사일이 설치된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올라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집무실인 크렘린궁에서 동쪽으로 약 2.4km 떨어진 곳에서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한 건물 옥상에도 판츠르 대공 미사일 설치 작업이 진행됐고 이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SNS에 게시됐습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 재벌들과 정치 엘리트들이 대저택을 소유하고 있는 루빌레스코의 고속도로 주변 지역에도 S400 미사일들이 배치됐고 모스크바에서 북쪽으로 약 440km 떨어진 말다이 호수 근처의 푸틴 별장 인근에도 역시 방공망이 설치되었다라고 더 타임즈는 전했습니다. 또 17일경에는 모스크바 북부 외곽의 러시니 오스로프 숲공원 근처 그리고 모스크바의 한 농업연구소에서 S400 이동식 지대공 미사일 부대가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최근 몇 주간에 이 모스크바의 첨단 대공 미사일 S400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S400과 판츠르 대공 미사일은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디언은 이와 관련해가지고 적군의 순항 미사일, 전투기, 드론 등을 요격하는 데 쓰이는 이 대공 미사일이 모스크바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강화된 시점과 맞물린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미군이 이날 우크라이나의 스트라이커 장갑차 등 전투 차량을 포함해서 25억 달러, 한 3조 원 규모의 전투 물자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고 북대서양 조약국 그러니까 나토 회원국 중에서 영국과 폴란드 등 11개 나라도 같은 날 미사일과 방공체계 등 추가 군사 원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서방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러시아는 이제 수도의 공격이 가해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다 하는 평가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러시아 언론인 이 알렉산더 초크는 러시아 지도부는 이제 모스크바를 겨냥한 공격이 닥치는 것이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가 대공 미사일 등으로 미리 공격에 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가디언도 모스크바에 등장한 대공 미사일을 통해서 러시아가 수세에 몰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동안에 이 우크라이나 본토 방어에 급급했던 우크라이나군은 이제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을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드론 공격 등 이런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에 대한 공격을 감행한 바 있죠. 지난해 12월 5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600km 떨어진 공군 비행장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3명이 사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가 합병한 크림반도에 있는 러시아 흑해함대 사령부도
우크라이나 폭발물 드론 공격으로 타격을 입었었습니다. 물론 미국과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수십억 달러 상당의 군사 원조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 러시아 내부를 겨냥한 공격에 사용될 수 있는 장거리 폭격용 무기는 보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자체 개발한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도 관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군은 최근에 최대 1,000km까지 이동할 수 있는 장거리 드론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아예 키릴로 부단노 우크라이나 국방정보부장은 지난 4일 미국 ABC 뉴스와 인터뷰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본토에 대한 더 깊고 깊은 공격에 대비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부단노 정보부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지난해 12월 26일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이 우크라이나의 소행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보게 돼 즐겁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모스크바 방어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지난 21일 러시아 국방부가 적의 공습으로부터 모스크바를 방어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모스크바 지역에서 서부 군관부 대공 미사일 여단과 함께 중요 군산 행정 시설에 대한 공습 격퇴 훈련이 진행됐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S-300 대공 미사일 등이 참여를 했고 약 150여 명의 병사들이 함께 훈련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19일 앞으로 러시아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들이 우크라이나에 공급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러면서 그럴 경우 전쟁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러시아군은 모스크바 방어훈련을 실시하면서도 공군력 차질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지난 5일 우크라이나전 최신 정보 공개를 통해서 러시아가 전략 폭격기를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극동으로 옮겼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에 있는 이 전략 폭격기 기지를 공격한 데 따른 것입니다. 러시아 서부 라잔시 인근의 디아길로보와 남부 시라토프주 엥겔스시의 군 비행장 두 곳이 지난해 12월 5일 드론 공격을 받아가지고 러시아군 3명이 숨지고 장거리 전략 폭격기 투블레프 그러니까 Tu-95MS, Tu-22M3 같은 이 전략 폭격기가 손상된 바 있었습니다. 디아길로브 기지는 우크라이나하고의 국경에서 약 644km, 그리고 엥겔스 기지는 약 724km 떨어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올렉시 다닐로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는 지난해 12월 26일 엥겔스 공군기지가 재차 드론 공격을 받은 다음 날 러시아가 Tu-95MS와 Tu-22M3 전략 폭격기를 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6,000km 정도 떨어진 극동의 프리모르스키 크라이어로 옮겼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국방정보분석기관 제인스도 Tu-95 폭격기 6대 정도가 엥겔스시 군사기지에서 이동한 것으로 관측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러시아가 이렇게 노후화된 공군 장비를 우크라이나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배치한 것 자체가 이 전략상 불리한 결정이라는 점이죠. 영국 국방부는 폭격기의 사거리가 약 5,000km라고 폭격기 항속거리까지 고려했을 때 우크라이나 본토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멀리 떨어진 곳의 작전 때문에 정비가 추가로 부담을 받고 이런 낡은 항공기의 제한적인 비행거리가 더 단축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러시아 공군력에게도 차질이 생겼음을 지적을 했습니다. 자, 주목할 것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본토가 공격당할 경우에 언제든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겁박을 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보란듯이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12월 26일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륙 깊숙한 러시아군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러시아의 반격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판단 아래 비행장 공격을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이렇게 보도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결국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이 또다시 본격화된다면 이젠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 것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푸틴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푸틴의 지위 또한 흔들걸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